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컷뉴스 홈페이지 노컷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제박람회 기구가 있는 프랑스 파리를 다녀온 박형준 시장은 엑스포 유치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박 시장은 2차 투표에서 승부를 내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중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박람회기구 사무국이 있는 프랑스 파리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공식 심포지엄을 열고 돌아온 박형준 시장은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현지 상황을 전했습니다. 파리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는 게 제가 거기에서 이제 현지 교섭하면서 만난 분들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박 시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부산시와 정부 부처를 비롯해 파리에 있는 엑스포 유치본부가 자신감을 얻었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판세에 대해 박 시장은 중동이나 이슬람 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모두 해볼만 하다고 본다며 불리하다고 여겼던 카리브해나 태평양 도서국, 아프리카의 분위기도 긍정적으로 돌아섰다고 분석했습니다. 박 시장은 특정 후보지가 1차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차 투표에서 지지세를 확장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국가들이 2차 투표에서는 표심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겁니다. 1차 투표에서 저희를 지지하지 않았던 나라들도 2차 투표에서는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박 시장은 다음 달 초까지 초청 인사들을 대상으로 부산을 알린 뒤 유럽으로 이동해 주요 도시들을 돌며 막판 교섭 활동을 벌일 예정입니다. 이제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까지 남은 시간은 47일. 부산시와 시민들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엑스포 유치전이 어떠한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가 폐막을 앞둔 가운데 올해도 수백 명의 자원봉사자가 든든한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영화제를 더욱 화려하게 빛낸 자원봉사자들의 이야기를 정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저희보다도 더 숨어있는 스타고 배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영화제를 정말 함께 만들어주고 계신 거고.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행사에 참석한 배우 유연석이 이처럼 치켜세운 여러분은 다름 아닌 영화제 자원봉사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77명의 자원봉사자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든든한 기둥 역할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자 이승현 씨는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레드카펫을 밟는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개막식 리허설에서 배우 차승원 역할을 맡아 직접 행사장 이동부터 포토타임까지 실제처럼 레드카펫 행사를 진행했고 빈객석에 손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24살 이승현 씨입니다. 방송으로 보는 개막식에서 그분들이 되게 여유롭고 엄청 우아하게 나오시는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구나 이게. 영화 상영 전 화면 비율과 음향, 자막을 일일이 확인하는 봉사자들은 영화 상영 중에도 가장 뒤에서 자리를 지키며 그림자처럼 관객과 함께했습니다. 봉사자들은 제각기 다양한 배경과 다른 이유를 갖고 모였지만 영화제를 함께 만들어가며 영화의 힘을 깊이 느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자원봉사자 서용호 씨입니다. 관에 있던 100여 명이 다 같이 이게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제 그 다양한 사람을 하나로 융합하게 만드는 약간 영화의 그 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게 됐던 계기가 됩니다. 자원봉사자 577명의 빛나는 노력으로 순항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는 내일 폐막식을 열고 열흘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CBS 뉴스 정혜린입니다.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유명 유튜버 김용호 씨가 오늘 낮 12시 45분쯤 부산 해운대구의 한 호텔 4층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씨는 어제 부산지법 동부지원 선고 공판에 출석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해당 호텔 11층에 머물다가 4층으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 씨는 2019년 고깃집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가 하면 연예인을 협박해 금품을 받아낸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된 표혜림 씨가 폭로 이후 온라인 폭력에 시달리는가 하면 유튜버와 여러 차례 고소를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최근 표 씨는 자신을 비방하는 한 유튜버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를 주고받았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표 씨는 숨지기 전에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자신이 당한 학교 폭력을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비방하는 유튜버와 악성 댓글 등에 대한 괴로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가 오늘 오전 부산 해군작전 사령기지에 입항하자 지역 시민단체는 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미군 세균실험실 주방과 미군기지 문제해결 부산대책위원회는 오늘 낮 부산작전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전쟁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쳤습니다. 각종 항공기 80여 대를 탑재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리는 레이건호는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제주도 해상에서 한미일 해양차단 훈련을 실시했고 오는 16일까지 부산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국민들의 우려가 큰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들이 여전히 국산으로 둔갑해 들여와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직후인 9월 14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국 지자체들과 벌인 원산지 표시 합동 단속 결과 가리비, 참돔 등 일본산 수산물 6건이 원산지를 위조하거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는 오염수 방류 후 중국과 홍콩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로 수출길이 막힌 일본 정부가 한국으로의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부산 사구의 대표 관광지인 감천문화마을이 관광객 증가 추세와 반대로 주민 수는 10년 동안 반토막이 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구청에 따르면 2010년 3,160여 명이었던 감천문화마을 주민은 지난해 1,550여 명으로 12년 만에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감천문화마을은 2019년 1년 동안 300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지만 정작 주민들은 마을을 떠나는 추세라 상생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부산은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23.9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은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로 예상됩니다. 부산기상청은 일교차가 큰 만큼 건강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부산의 현재 기온 21.2도, 습도는 40%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김상길, 기자 박중석, 아나운서 백재일이었습니다. CBS